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죠? 그나마 저희들 종목은 많이 선방한 것 같네요. 방송에 앞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현재 일어나는 작금의 사태는 미국의 영장도 중국의 영장도 아닌 순전히 저희들 한국 증시의 반대 매매에 대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죠. 각자 작게는 단체, 크게는 단체, 작게는 각 개인의 욕심에 화근을 부른 거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작년 4월달, 5월달도 똑같은 현상이 한번 벌어졌어요. 1년에 한번 주기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아니지만 현재 상태의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초입 단계라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건, 제가 방송 중에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한 포인트가, 경기 침체기가 들어가게 되면 신용이 경색될 거고, 경색이 되는 순간이 6월달이라, 6월달부터 조심해야 된다. 그 전에 수익을 보고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게 낫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빨리 온 것 같아요. 왜 희망적이냐면, 빨리 온다 그러면은 음, 반대급부로 신용이 털리고, 즉 주가가 저평가되는 초입 단계라 그러면, 현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주 싸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온다는 거죠. 빨리 온다는 거, 매도 먼저 맞는 매가 낫다고. 매를 맞고 난 뒤에는 다시 회복을 하니까, 현재 상태 주식을 매수하고 계시는, 각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고 계시는 분들은 욕심을 좀 버리시고, 그렇다고 저는 반대입니다. 손주는 저는 이래 추천하고 권유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없고, 어느 정도 견디면 되지 않겠나는 게 제 판단인데, 아마 이번 주 더 털릴 것 같아요. 털릴 분들은 아마 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 제가 지금 가지고 계속 방송하는 종목 위에 종목을 가지신 분들은, 신용은 좀 가능한 무리하지 말기를 당부드리고, 어, 이번 주가 좀 지나면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회복 기간이 반드시 올 것 같아요. 반드시. 그 포인트는 2550선입니다. 예, 계속 빠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감히 장담할 수 있어요. 계속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고, 아마 고비는 내일이나 모레 목요일 정도가 고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 기간을 거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빠질, 이게 매물이라는 게, 모였던 매물이 놓으면 그 매물이 다시 계속 파도가 밀려와요. 그 힘이 빠질 때까지 계속 파도가 밀려오는데, 어제 오늘 내일까지가 3파동 최고의 파도의 높이가, 고점 파도가 밀려올 것 같습니다. 예, 요 포인트를, 파도 타기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아마 한두 달 좀 더 좋아지지 않겠나.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어,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게 있을 거예요. 통계청 아니면은 기재부에 가시면은 확인이 되는데, 저점을 통과했습니다. 지금 저점을 통과하고 100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100 위로 좀 올라가지는 못해도 근접할 것 같아요. 저점을 98.45 정도 되는데, 99 이상만 올라가 준다면은 주식은 다시 리바운딩 합니다. 리바운딩을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나라는 지수에 대한 평가가 아주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아마 또 다시 수출입 지수 평가가 다시 또 결과가 나올 겁니다. 매주 나오니까. 요게 시그널은 그렇습니다. 시그널은 적자 폭이 줄어들고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 1억 불이라도 수입보다 수출이,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이라도 빠지는 시그널이 온다면은 아마 원하는 폭락을 할 겁니다. 폭등을 하는 게 폭락을 할 겁니다. 그 타이밍이 점점 다가온다는 거. 저는 6월달부터 시작할 줄 알았더니 이 신용경색이 바로 지금 시작해요. 제법 한 달 빨리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위기를 기회로 좀 잡을 수 있는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장 초반, 방송 초반 너무 멘트가 좀 길은 것 같은데 종목 설명 들어갈게요. 자, 두산인프라코어, 예, 반등했죠. 어저께 재무 보정은 별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제 생각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인프라코 아침장을 보신 분이 계실랑가는 모르겠는데 순간 약 20초 정도 멈춰진 때가 있었습니다. 한 20초, 15초에서 한 20초 멈춰졌어요. 그래서 그죠? 하한가 맞았는지 아니면은 사이렌이 울렸는지 한번 멈췄습니다. 자,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인프라코어도 하방으로 세팅이 됐던 것 같아요. 세팅이 됐는데 방향 전환했습니다. 장중에 누가? 기관들이 매수 포인트에서 매도 포인트로 급반전했어요. 거기에 외국인은 투매가 나왔고 다 받아쳤습니다. 특히 기관과 연기금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요 시그널이 나왔어요. 오전장에서 9시 30분인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25분인가 30분 때 약 20초 정도 멈췄습니다. 예, 기계식 매물 세팅은 이것도 사실은 이게 문제가 삼으려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좋게 끝나기 때문에 뭐 문제 삼을 이유도 없겠지만 그런 역량 그 다음 빠져야 될 타이밍에 빠지지 않고 쳐올린다는 건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온 거지만 다시 한번 11,000원에서 13,000원으로 조정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 그리고 서플라이즈는 아니지만 기타 등등으로 인해가 매수 많이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다행히 9,000 이상으로 뚫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과연 내일 9,000원 하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언제? 요 고점입니다. 9,450원, 9,500원 3포인트인데 뭐 9,400, 내일 9,450원 종가 기준으로만 맞춰준다 해도 땡큐고 또 치고 올라가겠죠. 그러나 1차 비중을 축소하는 포인트는 9,500원에서 1,500원 사이. 거기서 저는 최소한 50% 이상의 비중은 축소할 예정입니다. 예, 수익은 보고 나가야죠. 그죠? 예, 그리고 보고 현재 상태에서는 힘은 정말 후하게 봐준다면 11,000원까지는 봐줄 수 있겠네요. 그 이유가 EQ 실적이 EQ 실적보다 또 더 좋다는 추정치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빠질 주식은 아닙니다. 예. 욕심은 조금 부려봐도 되겠지만 과한 욕심 13,000원, 15,000원, 2만원 이런 착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9,500원에서 뚫고 올라가는 힘이 매수 세력 수급 상황을 보고 비중 축소를 작게 할 건지 확대할 건지 결정하는 뭐 타이밍이 다가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일의 관전 포인트는 여기서 다시 한번 3% 4% 이상 바운딩을 할 수 있는지. 아마 큰 바운딩은 없을 겁니다. 근데 워낙 시장 환경이 매크로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막 10% 뭐 7, 8% 10%씩 올라가는 요런 상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려올 때 계단식 내려오더라도 올라갈 때 요런 계단식으로만 다시 제가 원하는 게 요 타이밍입니다. 요 라인 요런 식으로만 올라가 준다 그러면 이번 주에 전 고점을 뚫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 보시고 다행히 다 빠지는 주가에 이 상태에서 요 달랑 요 두 개
요 두 개만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해도 감사할 뿐이죠. 예, 그렇게 보시고 현대인프라코어를 가지고 계시는 주주님들은 오늘 아주 흐뭇하게 보고 계셨을 겁니다. 예, 조금 안심하면서. 그러나 내일도 그렇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600만 주 이상 터져나왔고, 공매도가 오늘 좀 치고 들어왔는데, 이 공매도는 초장 공매도입니다. 초장 공매도니까 이 물량은 좀 무시하십시오. 초장 공매도입니다. 아마 내일 다시 상한량이 좀 많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자, 요래 보시고, 프로그램은 이렇게 두드렸다는 결론적으로 나왔죠. 이 프로그램의 공매도량이 많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투자자들은 외국인은 파는 게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수를 끄집고 올리고 주가를 끄집고 올린 건 외국인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70만 주, 70만 주 이렇게 판 거대가 걱정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2포인트 정도 과매수 구간에 접어들었어요. 외에는. 그래서 내일도 좀 팔 수 있지만, 팔 가능성이 있지만, 내일은 다시 자리 바꿈, 외국인이 매수하고 프로그램 매수에 기관이 매도를 한다면 또 올라갑니다. 자리 바꿈을 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내일은 9,500선까지 한번 지켜봐 보겠습니다. 그 다음 HMM 의미 없죠. 네, 이래 내려오는데 의미 없습니다. 내일 또 21,000원 올라도 의미 없습니다. 근데 이중매전 좀 놔야 될 타이밍일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을 보시면은 약 100만 주 그냥 자전거래 한 겁니다. 자전거래 하면서 하방 잡고 기식 매도와 매수를 무한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간데도 뭐 그래프 상으로 볼 경우에는 25,000원까지는 빠지겠죠. 요 선을 치고 다시 재그럼에서 종가로 28,000원에 끝날 수도 있는 게 실은 HMM의 지금 환경입니다. 라고 특별하게 의미 없어요. 단지 하나 계속 추매를 하고 있다는 거, 계속 추매를 하고 있다는 거는 계속 모아가는 자리라는 겁니다. 모아가는 자리. 그리고 등락폭 자체가 올라가는 거나 내려가는 거나 아래 위로 5%씩 지금 열려져 있기 때문에 급락 급등도 없고 지금 연구체와 전환 사채가 어떤 식으로 처리될 건지에 대해서 계속 관망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도 관망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제가 시그널은 그렇게 생각해요. 4월 28일 날 왠지 제 경험상 4월 28일이 금요일인데 4월 28일 이후에 뭔가 모멘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금요일 제가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주말 방송 말고 금요일 방송을 할 때 HMM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이 주식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예정을 갖고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거기까지 수목금 3일 별 움직임이 없고 올라가도 21,000원대 내려가도 2만원대, 결국 현재 상태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주가들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공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은 좀 희망적이죠. 그죠? 이런 악재의 이 주가가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 이래 대폭 나가는 상태에서 이렇게 상한을 한다는 것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좋게 점쳐봅니다. 기다려 봅시다. 뭐 저도 엄청난 양을 갖고 일반 개인 주주로서는 저도 엄청난 양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초조하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니 답이 나온 주식은 그렇게 저는 초조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것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폭락이 오면 같이 빠지겠죠. 그러나 이게 다시 리바운딩 돼서 제자리로 돌아갈 때는 폭락했던 주식들이 폭등을 잘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회사의 재무와 성장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재무가 좋든 성장성이 있든
성장성은 실적이겠죠. 그죠? 자, 험도 2분기 실적은 1분기 실적에 거의 따블이 나와요. 2분기가. 예, 2분기가 지금 2분기입니다. 4월달이 다 돼서 뭐 2분기에 3분의 2 지나가요. 그리고 왠지 느낌이 기배당을 할 것 같은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한번 힘차게 날아오르는 험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예, 아주 많습니다. 기대하셔도 괜찮은 주식입니다. HMM은 특히 빠지더라도 기대해도 괜찮은 주식입니다. 예. 그리고 호텔신라, 삼성중공 있어요.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현재 계속 말씀드리지만 백 일주일, 발표 이후에 일주일입니다. 계속 공방이죠. 그죠? 지금 보합이 계속 보합입니다. 자, 방향이 설정되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냉장히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실적 발표입니다. 4월 27일인가 28일이죠. 실적 발표.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네요. 금요일이 실적 발표 27일, 목요일이나요? 실적 발표일이 27일인가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실적 발표할 거예요. 요걸 기점으로 반등의 모멘텀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갈 때는 얘들 다 기다리는 애들이에요. 다 기다립니다.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죠. 기다린다는 건 안 빠집니다. 내일 아마 또 5,700원대 위로 또 올라가가지고 갤갤갤 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빠지지 않는 주식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겠죠. 예. 실적은 저는 1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매수하자고. 저도 당연히 매수대가 있지만은 그냥 요래 보시고 요것도 기다려 보시죠. 그러나 지금 계속 파도가 밀려오기 때문에 지수 버팀이 힘들면은 0.5% 다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이다는 거. 안개가 그치면은 빨간 태양이 떠오릅니다. 자, 그래 보시면 되고, 대화환유가 요거 지금 하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매수한 포인트는 16만 2천원입니다. 16만 2천원, 15만 8천원. 근데 잘 보시면은 지금 이 회사는 올해 1분기 적자예요. 근데 이 회사는 2분기 흑자, 올해 2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예, 저는 제가 한 가지 잘하는 건 분석은 참 저도 잡아요. 제가 분석에는 좀 제가 자부를 하는데 이런 주식일수록 반등의 모멘텀은 커질 때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커질 때, 자 보시면은 저기 4%, 9%, 4%, 17%, 약 20%네요. 20%를 4, 5일 만에 그냥 끄집고 올라갔어요. 그것도 올해 연초에. 이때 한번 흑자 전환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4일 만에 20%를 끄집고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는 주식입니다. 이유가 뭐냐니 회사에 돈이 많아요. 단지 지금 시황이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았을 뿐인데 과매도 구간입니다. RSI를 봤을 때는 과매도 구간에 한참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이것도 지금 거래가 보시면은 한번 봐보세요. 10만 주도 안 됩니다. 10만 주도. 원래 거래도 없는 양이지만 10만 주도 안 돼요. 근데 한번 거래 터지면은, 자, 이 보시면, 이 거래 한번 터졌을 때 11만 주. 이렇게 터지죠. 이때는 20만 주. 이때는 17, 8만 주. 역으로 10만 주 이상 거래가 터질 때는 5%, 4, 5%에서 그냥 7, 8% 푹푹 치고 올라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대환유화에 대해서 방송 드릴 때는 15, 6만 원대에 사서
18, 9만대에 팔아야 될 주식임이라고 항상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그 지점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환유화에 물려 계신 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혹시나 여기에 좀 많이 과매수를 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있거들라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 말을 할 수 없는 내용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댓글을 달아주시고, 혹시나 제가 지금 거주하는 데가 부산이니까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요 부산 근교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은 저한테 댓글 달아주고 저한테 직접 오시더라도 제가 언제든지 시간을 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더 사모으셔도 되는 자리입니다. 네. 더 이상 제가 좋다 싫다 가타부타 말씀 못 드리겠네요. 여유 있으면 더 사셔도 되고, 실은 제가 만약에 저도 지금 포인트를 바꿨어요. 만약에 내일 9,500원 이상으로 튄다면 저는 수익 보고 비중 축소한 거를 삼성중공업이 안 들어가고 대환유화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마인드를 바꿨습니다. 지금 물론 삼성중공업도 좋고 대환유화도 좋지만 대환유화의 수익이 폭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방송하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른 거 지금 경기에 따라서 지금 매물대 다 걸렸어요. 반대 매물대, 그 다음에 미수 온통 다 걸리가 완전히 쓰레기 쑥대기 밭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 자, 보시면 1번 ETF 보셨죠? 쑥대기 밭. 2번 반도체 전자통신, 요 안에 코스피 200 플러스 알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쑥대기 밭 다 됐습니다. 이게. 그 다음 인터넷 쑥대기 밭 다 됐습니다. 그 다음 2차전지 태양광 쑥대기 다 됐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현재 세계 증시의 영향보다 우리 한국 증시의 신용, 미수, 반대 매물에 다 지금 걸려들었습니다. 물어보시면은, 자, 이거 개인 기관에 이거 수급에 오늘 거래량을 보고 거래 금액을 보면 답이 나와요. 정말 검투들 냄새, 돈 냄새 귀신 같은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파고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파고는 맞을 수밖에 없고, 단지 욕심이 가하신 분들은 그 아픔을 받는 거고, 욕심이 과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픔이 덜하는 거고, 네, 그렇게 좀 참고하시고, 오늘 다행히 제가 볼 일이 있어서 포항 쪽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현대자동차를 봤습니다. 현대자동차 하치장을 봤어요. 차가 엄청 많아요. 차가 엄청 많다는 거는 차가 팔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탠바이에 있는 차 주차장에 차들이 엄청 많아요. 눈에 다 안 들어올 정도로. 자, 그러면 이 차들이 매출이 안 잡힐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이상하게 봅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올라가죠? 생산공장, 울산 생산공장에 하치장에, 스탠바이는 하치장에 차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기 시작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부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지금 현재 나스닥 별 의미도 없지만은 그래도 확인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국채금리가 빠지고 미국 달러 지수도 그렇게 101포인트, 빅스도 아직 20 아래. 그런데 주가는 현재 주가로 봤을 때 나스닥이 0.65, 0.67 빠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뭔가 안 맞아요. 아무리 앞뒤를 계산해 봐도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근데 타이밍이 안 맞는다는 건 지금 다 따로 국밥이고 각자 따로 놀아요. 선물, 현물, ETF, 실물, 각 종목 다 따로 놉니다. 이럴 때는 기계식 매도 매수도 못해요. 실은 일일이 다 세팅을 시켜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살 종목도 없고 팔 종목도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주 종목인 인프라코, HMM, 삼성중공, 대환유화, 이거는 확인된 상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외에 매수는 요 네 가지 종목 중에서도 매수는 지금 대환유화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대환유화밖에 없으니까 그까지 정도는 모르겠지만, 다른 쪽은 매수 매도는 어차피 매도는 반대로 반대 매물로 내일 아침에도 또 터져 나올 거 없고, 또 그것도 받아 묻고 오해 살짝 돌리다가 다시 또 내릴 수도 있을 거고, 그는 누구도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이번 주 내내 돌려막기식으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지수에 대해서는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저희들 주가 방어 잘 하시고, 인프라코어 내일 9,500원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 HMM 21,000원대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들 종목은. 그 다음에 삼성용업 다시 5,700원대 회복, 대환유화 터닝하는지, 최저점 바닥에서 내일 터닝하는지. 내일 터닝한다면 양봉만 뜨면은 터닝입니다. 양봉 못 뜨는지 확인. 요거 위에는 다른 주식은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번 주는 힘든 장들이 계속되고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용기 잃지 마시고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단순하게 가는 게 이 정신 건강에 아주 이롭습니다. 장시간 방송 경청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